자, 편의점이 전국에 한 수만 개 있을 건데요. 그 편의점에 점주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밤낮을 일해야 자기 월급 정도 가져가는 거고, 이 최저시급 받는 알바생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굉장히 빡빡하다. 그래서 편의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생활이 굉장히 여유도 없어지고 힘들다라는 게, 편의점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한계에 내몰린 이 사람들이 하는 직종이고, 웬만한 여유가 있다면 이걸 안 하겠죠. 그런데 봉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마 닉네임이죠. 이 복면다로의 차태현이가 썼던 이름이죠. 그래서 지 실명도 아니고 가명으로 봉다로라는 필명을 내세워서 여기저기에 글도 쓰고 책도 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유튜브 방송 등에도 나오고 나름 스타급이 된 편의점주가 있습니다. 자, 편의점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일종의 동네마다 다 있는 그런 이 사회 현상이 되면서 편의점주라는 이름 하에서 중하층에 살아가는 애환을 담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에도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글에 대해서 언론사, 출판사 반응이 나와가지고 책을 내고 난 뒤에 이제 언론사에 글을 쓰고. 근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 시사 월간 잡지 신동아의 5년간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편의점 열기 전에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전 7, 8시가 좀 한가한데 가장 바쁜 시간이 출근 시간인 8시부터 9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글 마감하는 시간, 그리고 발주 마감하는 시간, 그 마감이 2개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 안에서만 1년에 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책을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책을 쓰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인기를 얻겠어요? 자, 서민적 편의점이라는 부분에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서민적 입장에서 지금 편의점 운영에 관한 문제, 또 거기서 오고 가는 손님들과 관한 문제, 또 편의점에서의 그 직원들, 알바생들과의 관한 문제 등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뭐 7년간 NGO에서 일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아버지한테, 이제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편의점이나 운영해라.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을 운영한 지 그냥 10년이 넘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 글을 쓰면 그 글은 누구에 대한 입장에서 써야 되겠습니까? 자, 신문에 칼럼을 주로 이렇게 내는데, 그 칼럼에 이 사람이 이제 알바생을 2명을 쓰고 심지어 외부 강연까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직업은 편의점 주지만은 자신의 그 노동은 사실상 편의점이라기보다는 이 먹물의 노동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이 자기의 이 노동 현장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맨날 사진을 보면 거의 대머리에다가 그냥 노란 두꺼운 셔츠에 조끼 입은 그야말로 편의점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자가 지난 토요일 날 한국의 이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의 가장 기득권 입장에 서서 방향을 끌고 가는 조선일보 토요일 터치코리아라는 면에 글을 썼어요. 아파트 원가는 알고 싶지 않다. 자, 기자가 쓴 기사의 실질 원가는 얼마인가? 4원 50전 정도로 추정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기자가 글 쓰는데 들어간 이 전기료 등을 계산하면 그 정도가 될 거다. 그러면서 서울 SH공사가 마곡 지역 13개 단지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했는데 설명의 자리에서 실질 원가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시내 25평 아파트 실질 원가가 1억 5천만 원 수준이란다. 우리가 아파트 원가가 평당 700이라고 했는데
25평이면 1억 7,500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니 영업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2억 미만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SH공사 사장이 공언했다. 현재 마곡동 같은 데에서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8, 9억에 거래되니 서울시 만세를 지금 외칠 일인데 계산법이 독특했다. SH공사는 아파트 원가를 건물값, 땅값으로 구성했다. 그 밖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없다는 거다. 사실상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를 따지자는 발상이 의아하지만 이게 의아하다라는 게 참으로 제가 의아합니다. 지가 편의점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의 원가를 다 계산할 거고 그래서 그걸 팔았을 때 지 마진을 철저히 계산하는 것이 편의점주가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 박리다매의 대표적 업종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편의점을 갈 때마다 이걸 몇 개를 팔아야 저분이 자기 월급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까 걱정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가를 따지는 것이 의아하다. 아파트 가격 구성에는 과연 건물과 땅밖에 없는 것일까? 이 또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사의 원가를 사원 50전이라고 정하는 셈법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기자의 월급을 빼고 기사를 쓸 때 들어가는 전기료만 따져서 이렇다. 그리고 무슨 노트북 감가상각만 따져서 그렇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 거하고 이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의 원가 개념을 그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건 이거는 웃기는 거죠. 원가 앞에 실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 더 어색하다. 원가면 원가지 어떤 원가가 실질 원가라면 그보다 높은 가격은 허구, 가짜, 거품, 사기란 말인가. 나아가 분양 원가라는 것을 공개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원가를 공개해 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건설사의 모욕이라도 주겠다는 것인가. 이쯤 되면 동다로는 건설사의 일종의 홍보 대사를 줘야 된다. 또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부동산 공화국의 홍보 대사를 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가격이 저절로 내려갈까? 그러한 원가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있기는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가운데 원가 이윤을 공개하고 저희는 이것만 남기겠다는 식으로 한정 수량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그건 등산화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평생 살 집을 원가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선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니, 평생 살 집을 진짜 원가가 정직하면 다 가서 살지. 그러지 않아요? 다만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가지만 그래도 완전 깊은 산속의 아파트를 짓지 않을 거고 실질 원가로 분양을 한다면 어디든 다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민주당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다. 오래 전에 노무현 정권이 몰락할 때도 부동산에서 촉발됐는데 지금이나 민주당 인사들의 사람의 욕망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재산을 정식시키겠다는 의지 등 이런 욕구들을 저급한 욕망 정도로 취급하는 안분자족하라는 식의 정책을 펼친다. 욕망을 세금이나 규제로 제압할 수 있다고 믿고 20몇 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으나 욕망은 정권을 제압했을 따름이다. 국민에게 참으라 말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할 것 다는 내로남불의 추태가 수없이 드러났으니 절망하는 민심의 분노에 기름까지 끼얹는다. 아니, 아파트 원가를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확대시켜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욕망은 제압할 대상이 아니라 출路를 만들어줘야 된다. 국민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수준 높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다. 봉다로 돈 많이 버는 모양이네. 임대 수준이 높고 낮고 수준 낮은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자신은 부동산 재산 정식 수단으로 실컷 활용한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집을 매매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거주하는 곳이라는 공자님 같은 말씀이나 이렇게 읊조리고 있으니 누가 기덩으로 되겠나.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을 확대하라는 원리는 경제학 교과서 맨 앞장에 배우는 내용이다. 요즘 초등학생도 한다. 야가 하나 모르는 게 있네요. 독과점에 대해서 모르네요. 독과점. 그리고 공공선택이론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자들이 한두 가지만 알고 잘한다 박수 쳐주면 저렇게 오바를 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사회 기득권과 건설회사, 정치인들이 담합해서 독과점 가격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띄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의미도 없는 실질 원가 계산할 시간에 규제의 낡은 틀로 공급을 가로막는 대목부터 뽑는 게 순리가 아닐까. 아니, 집이 무한정으로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집을 무한정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공급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이 집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무한히 공급할 수 없다라는 제한성을 가지고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 유한한 재화라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독과점으로 담합한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의 투기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거주할 곳을 가지고 팔고 사는 것이 옳으느냐 하는 것,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픈 욕구가,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 이상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봉다로는 우리는 원가를 알고 싶지 않다. 집이 우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고르는 세상을 원하는 거다. 봉다로 돈, 그 편의점 밑에다가 돈 엄청나게 묻어나은 것 같다. 이런 수준의 작자를 이 조선일보는 칼럼에 데리고 와서 조선일보가 원하는 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논리를 세우게 하는데, 기왕이면 수준이 좀 되는 자를 내세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요, 이 박상준 와세다 국제학술원 교수가요, 부동산 한국 경제의 내관이 될 수 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 붕괴 후 15년간 하락했다. 한국은 실물 자산의 비중이 80%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진 그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80%가 넘어간다. 일본은요, 미국은요, 40%밖에 안 된다. 자, 버블기에 일본이 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64%밖에 안 됐다. 이거는 매우 지금 이상하게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 도쿄 미나토구, 한국의 강남구와 비교가 되는 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봤더니 32층에 위치한 전용 면적 82평방미터 분양가가 1억 4,200만 원이었다. 미나토구 치고는 조금 싼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소비세 10%를 더해도 1억 5,600만 원, 원화로 15억이 넘지 않는다. 서울 강북 느낌의 지역으로 가서 지은지 7, 8년 된 25평 아파트 시세를 일본에서는 대부분 5, 6억이다. 중견기업 달리는 20, 30대 직장인이라면 부모 도움 없이 은행 대출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동경 집값은 91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04년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2005년에 하락을 멈췄고, 이후 경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지만은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집을 매매할 때는 되도록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싶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팔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올라갈까봐 공포에 떨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일본 도쿄 집값이 18% 정도 올랐지만 연끌 매매는 없었다. 일본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혹독한 대가를 버블 때 치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도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게 요소가 훨씬 많은데, 한국이 결국 이 부동산 문제가 내관이 될 거다. 요즘 부동산 손님 10명 중에 3명이 중국 사람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보증금 떼일까봐 무섭네. 전국의 19개 지역의 깡통 전세 주의보가 전세 사기 조심, 깡통 전세로 110명 보증금 44억을 가로챘다. 자, 실거주 1주택은 보험이다. 집 팔고 전세로 돌아서지 마라. 요런 기사까지 중앙일보는 엊그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쓸데없는 기사죠. 조중동의 기사는 쓸데없는 기사예요. 집을 팔라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아마 팔라 하면 20, 30% 낮춰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쓰느냐. 여러분은 기득권이라는 계급의 이 탐욕에 대해서요,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저 편의점주는 조선이 참 띄워주지요. 황장수는 조선 매체에 아마 영원히 등장 못할 겁니다. 편의점주 봉다로를 띄워주고 황장수가 등장하지 못하는 것, 그는 기득권이라는 곳이 자신들의 앞잡이로 저렇게 계급 배반하는 자들을 충실하게 띄워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